자, 이제 다정보 중간고사 상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우선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약 말을 해준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전 수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필 종류인데 예전에 쓴 고전 내용이니까 수필이니까 당연히 개성적인 문체가 드러나 있겠죠. 성격이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쓰지만 그 중에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성찰,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내용도 들어가요. 그리고 묘사적인 것도 있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그래서 박지원의 상기 내용은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주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획일적인 시각과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죠.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은 코끼리를 본 경험에 대해서 비유하고 묘사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문답법이라고 해가지고 묻고 답하는 법을 활용하고 있고, 통념을 깨는 필자의 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어. 이제 구성을 보면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인데, 그래서 기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필자가 움직이는 코끼리를 직접 보고서 경이로움을 느낀 부분까지가 기야. 이제 승 내용은 뭐야? 코끼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지. 전 내용은 그 세상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이들에 대해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통념인 거야. 그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글을 쓴 박지원은 어떻게 생각해? 반박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은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내가 박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실학자예요. 실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나 사회 제도를 비판한 뭐 허생전이나 양반전 이런 작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사구실이라 그래서 실학 문학에 대한 특징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획일적인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학사상이랑 조금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용을 한번 얘기하기 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얘기해보면, 우선 코끼리가 등장해. 코끼리는 어떤 대상이야? 필자가 처음 보고서 되게 충격을 느끼고 경이로움을 느낀 대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제시한 어떤 소재인 거지. 근데 여기 또 코끼리를 보는 다른 사람, 통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해요.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코끼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해를 해. 그래서 사람들은 코끼리의 생김새는 하늘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필자는 어때? 필자도 코끼리를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되게 필자는 코끼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코끼리의 생김새에는 의도가 없다. 모든 게 다 의도가 있다는 거는 잘못된 그런 획일된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신만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 부분을 찝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해주면, 필자는 이전에 코끼리를 본 적 있어. 그리고 코끼리를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어. 그리고면서 과거에 동해바다에서 코끼리랑 비슷한 물체, 고래를 보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불이라고 착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는 등 오해를 해. 근데 이 필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일부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만물이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만물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어떻게 생각해?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필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고정관념으로 만물과 대상을 인식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는 획일된 관념과 고정관념은 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움직이는 코끼리를 본 경험과 코끼리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열화 행궁서 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까 온몸이 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뭐 하는 것 같대? 비바람이 지나는 듯 실로 굉장하대. 그러니까 코끼리를 본 모습 경이로움을 비유해 본 거야. 그리고 그 몸체를 생각하니까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에 회색 빛깔, 어진 모습, 그 다음에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림을 들으는 듯하고 눈은 어떻대? 초승달 같대. 그리고 두 귀의 어금니는 어떻대? 두 아름이 되고 키는 한 장이 남짓 된대. 이거 엄청 컸다. 두 아름이라면은 두 손을 이렇게 이거 동그랗게 원을 그렸을 때가 아름이거든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발레처럼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뇌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쪽집게처럼 물건을 찝어서 둘둘 말아서 입에 넣는다 하면서 코끼리의 어떤 부분? 외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그치? 굉장히 비유를 많이 쓰지. 뭐뭐 하는 듯 요거는 직유법이잖아. 그치? 뭐뭐 같으면 이것도 직유법이지. 그리고 뭐뭐처럼 여기 나오네. 이것도 직유법이야. 그래서 비유를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야. 봐봐. 사람들은 세상의 만물 중에 사물 중에 털억만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털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통념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그래서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성정으로 말하자면 건이며, 주재하는 것으로 말하면 상제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컬어지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늘의 가변성, 다양하게 일컬어지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이가 길을 화로와 풀무로 삼고, 풀무는 이제 바람 나오게 하는 도구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이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 끌, 도끼, 칼 등을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래. 그런 까닭의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한대.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됐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랑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역에서 쓴 말을 인용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 캄캄하고 흙빛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하면서 혼돈 속에서 사물이 어떤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비판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맷돌로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은 것이 막 한 것 없이 뒤섞여서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다고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맷돌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막 나오는 부분처럼 이제 하늘의 이런 작용도 굉장히 획일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질서하게 나온 것도 있다. 그러니까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겠냐. 어떤 하늘의 작용에는 의도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뭐야? 하늘의 작용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야. 이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기억해야지.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아. 하늘의 작용에는 의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리는 게 있는 듯 여기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통념에 대해서 이제 화자가 반박하는 부분이 나와.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할 거래. 뭐라고 말할 거래?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건 없다. 소말 다 개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그 이치란 모든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져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 쓸데없는 어금니를 줘서 코끼리는 씹지 않잖아, 이빨로.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데 이런 건 오히려 씹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부분이 정확 어떤 부분이야?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치가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이치란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한 거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로 핑계를 들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는 게 낫지 않니? 하면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반문해. 그러면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한다고.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 미칠 뿐 용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한테는 미치지 못해. 여기랑 똑같은 말이지. 여기 위에 뭐야? 이치가 모든 세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 이치를 모르는 거랑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에 코끼리보다도 10,000배 더한 것이에라 하면서 뭐야? 코끼리만 봐도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천하 만물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즉 고정관념과 해결된 생각을 버리고 만물의 변화를 고려해서 대상을 인식해라.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차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는 까닭이었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볼 때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봐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선 한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면서 심화 내용을 보자고요.